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를 잘 알고 건강을 지키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강교회 의례선교 위원장입니다. 정확한 코로나 균의 이 질환의 이름은 코비드19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2019년도에 처음 보고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은 돌기를 가진 구형의 균으로서 쉽게 우리 인체에 침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RNA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균이 심각한 것은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서 모두 전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증 폐렴을 유발해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균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및 치명률 또는 치사율은 보시면은 잘 아시는 대로 침방울 즉 비말을 통한 전파가 주 전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이게 나오겠고 드물게는 대소변 후에 변기통을 통해서도 이 비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고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오염된 그런 손잡이나 이런 걸 만졌을 때 그 손으로 눈이나 코나 입을 또 만지게 되면은 전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으면은 감기 정도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전파 능력은 똑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최근에 이 전파가 급속히 되는 이 양상을 봤을 때는 비말 감염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기전염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비말보다도 이 전파가 잘 되는 방식이 되겠고 홍역 같은 게 여기 대표적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꼭 필수적이고 지금 요즘 거리 두기가 2m인데 그것까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사율은 세계보건기구 WHS 기준으로 3.5%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2%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부에서 있어서 이 마스크 쓰는 것에도 굉장히 혐오감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굉장히 환자 수가 많고 사망률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61위로 굉장히 낮아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최근에 지금 광주를 비롯한 대전 같은 이 대도시에서 지금 급속히 전파되는 것이 큰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20대가 확진자 비율이 26.3%고 그다음에 30대가 11.7%로서 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 병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사망자를 보면은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한 명도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확진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확진자하고 사망률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 유입에 있어서 처음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지역 집단 발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발병과 지역 집단 발병이 최근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앞으로 지금 이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일반 감기 증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한 분은 폐렴으로 사망까지도 가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가벼운 감기 정도 어떤 사람은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이제 아주 드물게는 설사 같은 어떤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진단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PCR이라는 이 키트를 가지고 하시면은 신속하게 그다음에 정확하니 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감기, 독감, 코로나19가 거의 비슷한데 감기는 상기도에서만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독감은 상기도, 그 다음에 일부 하기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코로나는 하기도에 이렇게 즉 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폐렴을 유발하고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까지도 간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먼저 외출을 자제하시고 보건소나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겠고 선별 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요법으로 수액 보충이나 해열제 등을 보존적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라는 인공심폐장치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나 기존에 있는 렘데시비르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고 비말주의나 접촉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이러스 노출됐을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걸리지 않겠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바이러스가 되겠고 따라서 모든 인류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이나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젊든 늙든 누구든지 이것은 노출되면 바이러스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무증상 감염자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약 80%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환자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텔스 환자라고 하는데 레이더에 잡히기 전에 스텔스에 의해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 같이 본인의 증상이 없으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이런 깜깜이 환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미래를 예상하면은 이미 올해 2월 내지 3월에 1차 유행이 시작됐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5월 연휴 이후에 2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를 비롯한 대전, 대구 등 이 대도시를 통해서 지금 2차 유행이 가장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유행이 1차 유행에 비해서 굉장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미 지금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증상자는 13,000명이 되겠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본인이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은 항체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사람들이 우리 숨은 감염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만은 실제로는 전파하는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13,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전파자는 5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유행이 1차 유행보다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 60% 이상 항체를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집단 면역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웨덴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쓴다든가 일상생활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 항체를 조사해 보니까 인구의 6 내지 7%에서만 항체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60%를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체 양성률이 0.1%로 훨씬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이 항체를 이렇게 자연 면역을 가져가지고 집단 면역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더욱이나 이 항체 지속 기간이 오래 가지를 않고 한 반년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 환자가 한번 독감을 걸리면은 그걸로 끝나고 다음에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다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이 이 코로나19도 이게 한번 걸렸다고 해서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이것은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이런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심리적 회의감인데, 처음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생활 일상을 상당히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해이해져 가지고, 예방이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전파하기 쉬운 이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어떤 환경 내지 경우를 보시면은 밀폐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든가 환기 불량한 곳에 오래 계신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코로나의 감염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활동량도 많고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마스크가 중요한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식사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못하죠. 그래서 식당 뷔페라든가 카페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올바른 예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생각이 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셔야 되겠고, 조기 환자 선별 및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지금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손 씻기로 무려 30초 6단계 하는 방법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되겠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또 씻지 않은 손으로는 이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스크하고 손 씻는 것을 습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은 또 그것이 전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손 씻기를 잘 하십시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까? 지금 여름인데서 굉장히 착용하기 어렵죠.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는 이것을 그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 환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 정상인에서 마스크를 같이 안 했을 때는 90%면 거의 전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환자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인이 했을 때는 70%,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환자가 마스크를 했을 때는 정상인이 않더라도 5%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환자와 정상인이 같이 마스크를 하면 1.5% 현저하게 마스크를 함으로 해서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환자인가 아닌가는 사실 검사하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환자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하시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가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5가지 수칙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면은 좀 쉬십시오. 그 다음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30초 손 씻기를 하고 기침 예절 지키시고 매일 또 환기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모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